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권리 분석에 대해서 이제까지 배워봤잖아요. 이제 권리 분석 할 줄 아니까 이제 실제로 어떤 매물을 찾아서 우리가 입찰을 할지 물건 검색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앞에 있는 권리 분석은 좀 하다 보면 네, 요령이 좀 생기고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초보자들은 물론 그게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매물을 찾아내는 거예요. 네, 돈 될 만한 물건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일단 여기에 보면 한번 보도록 하죠. 요즘에 노원구 한번 볼까요? 노원구. 서울의 노원구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아파트 위주로 우리 보기로 했으니까 아파트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매물이 두 개밖에 없죠. 네. 요즘에 이만큼 부동산이 핫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침체기에는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이렇게 좀 잘 되는 상승기에는 매물이 좀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물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감정가가 9억 5천만 원에 나왔죠. 그치? 근데 이게 9억 5천만 원에 나왔다고 해서 진짜 이거 9억 5천이면 살 수 있냐? 아니면 지금은 뭐 8억이냐? 지금은 뭐 한 12억이냐? 알 수가 없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감정가가 9억 5천에 나왔다고 해서 이 아파트는 9억 5천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그 오류에 빠진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감정가하고 시세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 반영은 되겠지만 이게 감정가하고 현재 시세하고는 똑같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이 조사 당시에 가격 시점, 이건 뭐 엄청 오래됐네요. 1년 가까이 돼가죠. 네, 작년 7월 시세는 이랬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동안에는 올라가고 있을지, 내려가고 있을지, 네, 그건 알 수가 없죠. 네, 우리 권리 분석 한번 해볼까요? 네, 뭐, 아무것도 없네요. 네, 이건 뭐, 그냥 일반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부동산 가서 살 수 있는 일반 매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네, 시세 조사만 잘 하면 됩니다. 거기다 임차인도 없잖아요. 네. 시세 조사는 네, 실거래가가 얼마에 돼 있나, 네, 이것도 좀 알아보면 좋을 수 있겠죠. 네, 한번 보면 라이프 중계동 아파트 보니까 115,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115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115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최근에 한 작년 12월에 한 9억 9,900에 팔렸네요. 네, 한 이거보다 한 4,500 정도, 네, 4,900 정도 더 비싸게 팔렸습니다. 이건 근데 좀 시간이 지났죠. 네이버 부동산에 가면, 네, 제가 좀 찾아놨는데, 네이버 부동산에 가면 좀 더 최근 것까지 거래 사례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137로 나와 있죠. 이게 같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나오는 건물 면적은 전용 면적이에요. 전용 면적 115. 여기 보면 두 개 있죠. 전용 면적 115고 이거는 분양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서비스 면적 뭐 그 복도나 뭐 주차장 이런 거 다 포함된 그게 137인 거고 115 이게 경매에는 항상 전용 면적으로 나옵니다. 115, 115. 그러니까 137로 네이버에서 찾으면 돼요. 137로 찾아보니까 최근에 5층인데 거래가 3월 7일날 얼마 안 됐죠. 3월 7일날 10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실거래예요. 부동산에서 거래가 이 가격에 됐는데 현재의 감정가는 9억 5천에 나와 있죠. 1억 싸죠. 1억. 지금 들어가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유찰되기 기다릴 수 있는데 그냥 신건일 때 들어가면 돼요. 신건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1억을 싸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감정가가 반영을 못하죠. 네, 여기는 감정가, 시세는 10억 5천까지 실거래가가 올라왔지만, 네, 감정가는 9억 5천. 매물 나온 걸 봤더니 11억에 호가죠, 이거는. 뭐, 진짜 이렇게 팔릴지 안 팔릴지는 몰라요. 7층인데, 네, 여기는 5층인데 10억 5천. 여기는 7층인데 현재 9억 5천에 나와 있어요. 괜찮죠? 네. 실제로 가갖고 조사를 해보세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매물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입지 분석을 좀 해보면 지도를 좀 볼까요? 네. 다음 지도를 한번 볼게요. 보니까 초등학교, 뭐 초품화죠? 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입니다. 보니까 뭐 영신여고도 있고, 네, 불안고도 있고, 뭐 학군 뭐 나쁘지 않아요. 네, 중계동이니까 뭐 당연히
중계동 학원가랑도 당연히 가깝겠죠. 네. 은행 사거리에 바로 있는 네, 학군이 엄청 좋은 네, 그런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게 몇 동이죠? 네, 108동입니다. 108동 한번 볼게요. 108동이 여기 있네요. 네, 여기서 나가갖고 이렇게 가면은 그냥 다 죄다 학원이에요. 너무 좋죠? 뭐 거리뷰 한번 볼까요? 로드뷰를 한번 이렇게 딱 찍어보면은 걸어서 한 1분 거리거든요. 좋죠? 병원도 많고 여기 다 순학원이잖아요. 스터디 카페도 있고 입지는 네, 엄청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 우리 동네다, 노원구가 우리 동네고 나 이 동네에 좀 살고 싶다 하면, 하지만 좀 일반 매매로 샀을 때보다는 조금 싸게 사고 싶다 하면은 이런 매물을 접근하면 네, 가장 좋겠죠. 네, 아주 좋은 매물이네요. 네. 네, 돈만 있으면 네, 사고 싶은 매물이죠. 네, 상당히 좋습니다. 네, 저라면 지금 들어갈 것 같아요. 이 매물도 한번 볼까요? 네, 토지 건물문 지분 매각. 네, 지분에 대해서는 네, 이따가 네, 매물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너무 싸죠. 1억 9,400. 너무 싸잖아요. 근데 이게 아파트 전체를 다 파는 게 아니라 반만 파는 거예요. 반만. 2분의 1만. 그럼 이게 낙찰받으면 반반씩 쪼개갔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2명에서 살 수 있잖아요. 네, 공동명의로 샀는데 근데 뭐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한 명이 파산을 했다. 그럼 그 한 사람 분만 나온 거예요. 한 사람 분 것만. 그럼 이제 반이 나와 있으니까 반만 사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반에 대한 권리는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거 지금 2억이 약간 안 되는 금액에 나왔는데 이게 지금 현재 만약에 한 5억에 거래되고 있다. 그럼 반이면 2억 5천이잖아요. 만약에 이걸 받으면 한 그래도 한 5천만 원은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2명이 된 거죠, 주인이. 그러니까 뭐 공동명의로 남자와 여자가 있었는데 남자께 나왔다고 쳐보시죠. 그러면 남자 거는 우리가 낙찰을 받은 거죠. 이제 내게 된 거예요. 여자 거는 또 반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여러모로 더 좋을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긴 한데, 그러면 내 거를 사라, 아니면 네 거를 팔아라 해갖고 두 개를 하나로 합치면 제 가격을 받고 팔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현재 지분으로 나와 있으니까 아마 낙찰이 안 될 가능성이 되게 커요. 현재 시세를 좀 보긴 해야 되는데 대략 여기 2배를 하면 돼요. 이게 26.5니까 53 정도 되겠네요. 네, 57 뭐 이거일 것 같아요. 이거를 찾아보면은 한 4억 3,300 정도 되네요. 그럼 반으로 나누면 한 2억 1,000 몇백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싸긴 쌉니다. 네, 지금 들어가도 나쁘진 않아요. 네, 현재 시세를 정확하게 좀 조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감정가가 시세가 아니라고 했어요. 네,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세 조사입니다. 시세 조사. 시세를 잘 조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시세를 이제 잘 조사를 했다고 치면 만약에 뭐 한 5억 정도에 된다. 그럼 뭐 지금이라도 들어갈 만하다. 아니면 4억 정도 되니까 한 번 더 떨어진 다음에 들어가겠다. 뭐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이제 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없고 소유자가 뭐 살고 있다고 하니까 뭐 그 사람하고 나머지 반을 가진 사람하고 좀 협의를 하면 돼요. 우리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볼까요? 건물 등기를 한번 보면 예, 이게 집문서예요. 집문서. 등기부 등본. 여기 보면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우리는 좀 초보니까 이거 뭐 갑구 을구 뭐 이렇게 다 보기에는 좀 우리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린 초보니까 맨 마지막 페이지 하나만 보도록 합시다. 현재 보니까 지금 가진 사람이 김옥래와 장건화 이렇게 2명입니다. 둘이서 네, 반반씩 갖고 있어요. 2분의 1, 2분의 1 써있죠. 네, 반반씩 가진 상태인데 지금 나온 거는 장건화 씨께 나온 거예요. 장건화 씨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옥래 씨도 좀 뭔가 압류가 붙어있죠. 노원구에서도 압류 붙어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좀 붙어있고, 이분은 김옥래 씨, 그러니까 상대방이 돈이 없어요.
아마도 돈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이분 뭐 근저당도 막 잡아있죠. 장건하 씨뿐만 아니라 김홍래 씨가 지금 이쪽이 나머지 반이 김홍래 씨거든요. 지금 우리가 낙찰 받았다고 치면 이분이 장건하 씨고, 그러면 이분이 돈이 별로 없는데 근저당까지 이빠이 받아갖고 막 산 사람인데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도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경매에 나올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아요. 이거를 받으면 만약에 이거를 뭐 한번 유찰돼서 받든 지금 받으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권이 있어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그러니까 공유자 반반 갖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낙찰을 받았다고 쳤어. 내가 소유자가 된 다음이에요. 그럼 내가 반, 상대방이 여기서는 내가 반, 장건하 씨가 이제 나한테 판 거죠. 경매를 통해서. 김홍래 씨가 반을 갖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 나머지 반도 경매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커요. 이제 이분도 만약에 경매에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이분하고 공유자잖아요. 이제 공유자가 된 거예요. 그럼 이분 물건이 경매에 나오면 우리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코너를 마련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좀 설명할 게 좀 많으니까. 하여튼 이런 물건이다. 지분이란 게 이런 거다 정도만 지금 보시면 됩니다. 지금 물건 검색 시간이니까 물건을 조금 더 볼게요. 그러고 이런데 물건 한번 보도록 하죠. 신도림동 꽤 비싸네요. 2016년에 말소 기준 권리인데 매각 물건 명세서 볼까요? 근저당 돈 빌린 거는 16년인데 전입 신고는 18년에 됐죠. 이 사람이 잘못했죠. 보호받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죠. 좌우 반전 호별 구분이 없이 도물 좀 이렇게 좀 복잡한 게 있는데 이거는 가서 좀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받지 못하니까 이제 받으면 되는 거죠. 만약에 받았다고 치면 얼마에 받을 것인가, 낙찰가 산정 이런 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얼마인지를 좀 잘 조사를 해봐야 돼요. 부동산에 신도림동 그냥 이 근처에 부동산에 가봐서 여기 보면 신도림 동아 아파트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부동산이 쭉 나오거든요. 거기 전화해보세요. 그럼 팔 건데 또는 살 건데 얼마냐, 지금 매도 가격이 얼마면 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부동산 사장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비싼지 싼지 따져봐갖고 낙찰가를 산정해서 사면 돼요. 물건 검색은 다음 시간에 또 복습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